2023년 9월 20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게 요 밑에다가 표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재로 계속 부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 이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이 된다.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 대만 도우면 바보, 더 세진 트럼프 독설, 한국도 예외 없다. 김형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피즘은 메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트 어게인, 그 다음에 외교 안보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산업 정책에서는 극단적인 보호 무역주의가 트럼피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돼 있고 현재 자기가 많이 기소를 당하게 돼 있고 모두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공격을 하고 있고 대만 돕겠다 하면 거저주는 바보다 이렇게 이제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하겠다. 트럼프 불가론에도 독주 구도는 현재 굳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주자들이 있는데 트럼프만큼 그렇게 그 임팩트가 없는 후보들 같아요. 플로리다주의 그 드산티스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요. 2024년 말 정도 말인가요? 그때 이제 대선이 또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 이 김영구 기자는 트럼프의 재집권 시 동맹국 대외 정책이 다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비용 5배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의 말만 바꾸지 행동은 대외적인 행동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보수 대 미국이 그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이게 궁합이 맞는 것 같이 요즘 돌아가요. 한국은 보수해야 되고 이 경우에 그 궁합이 맞는 거는 미국 진보냐? 그러면은 한국이 보수고 미국이 보수, 트럼프가 다시 될 경우에는 궁합이 안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아닐 거다. 미군 주둔 비용 달라는 것에 더 주라. 대신 근데 그 문정부 때는 그 F-35를 큰 돈을 들여서 결국은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자존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뜬금없이 미국 35 F-35를 대거 사들였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로 무마를 했던 것 같고 또 일부는 주둔비가 올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대세게 나가는 거죠. 더 세게. 이런 거는 김정은이 기지를 또 좀 배워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다 대줄게. 다 대줄게. 대신 대가를 받아내는 정치를 하라. 예를 들어, 미군이 평양에도 주둔할 것을 요구하라. 요거 제가 돌려 표현을 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만큼 북한을 필요로 합니다. 이성윤 교수라고 시스터라는 책을 낸 사람의 연이을 폭스 뉴스 비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나온 책의 이 겉표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북한 김여정의 저자인 이성윤 교수는 폭스뉴스 라이브에서 정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권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김정은이도 문제지만은 김여정이도 엄청 문제 있는 무서운 여자다. 이런 얘기고요. 김정은이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한 해양생물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바다 코끼리에서조차 말입니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여기 그 사진이 작습니다만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물개가 바다 코끼리네요. 바다 코끼리가 박수를 쳐서 환영하는 거. 자, 이거를 갖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가십이라고 그러나요? 김정은이의 그 이번 러시아 방문은 좀 어린애가 장난감, 비싼 장난감 구경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국제 정치학 박사의 얘기를 또 이 뒤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에 K600 코뿔소 대지대 차량 2대 공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그런 매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그 뭐 팔로 해가지고 지뢰 제거를 하는 그런 차량의 그 이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어, 9월 1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요건 뭐 그런 그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윤 대통령은 5월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뢰 제거 장비 포함한 비살상 물품과 전후 재건 약속을 약속했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3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한 5월달 뉴스지만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미국 경유 한국서 포탄 수십만 개 전달. 자, 결국 우리나라 무기도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죽긴 줬지만 미국이 재고가 딸리니까 한국 보고 155mm, 저 위쪽도 155mm인지 몇 mm인지 모르겠어요. 호환성이 있는 건지. 어, 언뜻 들으면 125mm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2030년 열광 1관광객 100만 넘겼다. 송영창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역대급 엔저에도 11년 만에 관광객 1위. 1관광객 특수 잡아라. 1관광객 64.1% 한국 맛집 가고 싶어. 관광공사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일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2위, 미국, 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중국이 단체 관광객 풀었다 해가지고 또 뭐 벌거적 거리더니 결국 보니까는 결론은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 또 별도로 일 남성 잡아라 정부 케이프도 전면에 내세운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네요. 이것은 작가 허영만 씨, 이분 그 만화가지만 이 사람도 이제 고독한 무슨 이게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지만 우리나라도 식객이라고 또그 허영만 작가가 연재를 했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저기 어떤 그 행사를 주도해 가지고 그 일본 저작가가 만나 가지고 대담하는 그뭐 그런 장면도 그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한일 양국의 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구마모도 현의 루테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환영 행사 이렇게 참석을 해서 교류하는 아직도 일본은 그 옛날식의 그 교복을 그 구마모도 현이니까는 이제 일본에서 뭐 약간 좀 시골스러운 데긴 하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매 결연한 학교는 전주 신흥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교류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한일 양국 대학생들이 그 인천 동양 염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양 공전 아닌가? 글쎄, 나도 이거 이상하는데, 정한, 거기에서 뭐 우정 더하기 행사에서 자기소개하면서 뭐 또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일본 관광객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뉴스를 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본 쪽에서 제4차 한류붐, 한국의 지금 현지 르포, 역사, 문화, 생활 해가지고 보도부 다세 히카루라는 그 기자가 이게 그 후쿠오카 민우 이런 그 매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후쿠시마 민 친구 신문사 등 동북 6현의 신문과 방송을 초청한 주 샌다이 총영상한 주최 한국 방문 사업이 12일에서 15일 열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취재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4차 한류 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차, 2차, 3차가 어디까지였는지 저는 잘 몰라도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먹거리, 음악, 드라마 등 인기를 끌 그런 이웃의 역사와 문화 등 현지 모습을 취재했다라고 하면서 첫째가 나온 게 광장시장 얘기 나왔고 그런데 뜬금없이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에서 대박의 꿈 이라고 이건 너무 의도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젊은이들이 먼 돈이 있어서 젊은 일본 젊은 애들을 인천광역시에 있는 카지노 같은 데 갈 거라고 이거 좀 이상하죠, 얘네들 좀 이상합니다. 난 그래서 지금 영종도에 카지노가 뭐 짓겠다고 하는 데가 뭐 외국 자본인 모양인데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 카지노가 어느 나라 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일설에는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고 미국 자본도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미국 자본인지 중국 자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진 건지 모르지만은 한 3년 됐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별도의 뉴스도 검색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 누구를 미워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색깔이 친중으로 확실해져 가지고 아마 나는 중국계 자본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현재 그 영종도에 미국계 자본도 현재 어디엔가 짓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데도 있고 미단 시티라도 있고 그렇다는데 미단 시티라는 데가 중국계 자본인지 파라다이스 시티가 중국계 자본인지 그게 지금 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소개한다고 그러면은 중국 쪽으로하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그 보도는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게 그 미국계 자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군사 분계선 얘기를 좀 하고 역사 문화 뭐 이런 걸 취재한다는 거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현재 종이신문이 없어져 가지고 인터넷 신문 그런 거 내는 이 동아일보 취재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 카지노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 보고 여기 많이 가라고 얘기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이 강원랜드처럼 내국인도 들어가는 카지노를 좀 인정을 해달라고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내국인이 출입하는 그 카지노가 또 생긴다 그러면은 누가 힘들게 멀리 강원랜드까지 가겠어요? 영종도는 교통이 편하니까 아주 한국을 그냥 몰락시키려고 누가 어떤 놈이 작정을 하는 그게 다 정치가 새끼들이 여야나 따로 없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망조가 들어가는 그런 내국인 출입 그런 카지노를 허용하겠다 이런 책상들이 참 대단하다. 정치하는 여야 이 정치고 국회의원 정치 새끼들이 과연 국가를 위한 그 정치인들인지
자기 이권을 위한 정치하는 새끼들인지 이 대목에서 알고 있는 그 뉴스 내용들을 생각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돈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집을 더 많이 소유하거나 보트를 소유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돈보다 더 가치를 두는 한 가지와 당신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베탄 무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보도를 했네요. Time has a utility to me. 시간은 나에게 유용합니다. 유틸리티라는 용어가 이렇게 유용하다는 거로 번역이 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유틸리티라는 것은 공장 돌리는데 그 전기, 가스, 공업용수, 그다음에 스팀, 에어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유틸리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삼성전자도 그거를 유틸리티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데 유용한 것들 뭐 결국 에너지 같은 건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그 비유를 해보면은 시간은 나에게 에너지입니다 라는 거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긴다고 해도 반드시 수십억을 벌어서 버핏과 같은 비즈니스 제국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시간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투자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버피동도 뭐 장기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꼭 성공한 때도 있고 돈이 잃을 때도 있다 이런 비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피가 같이 투자 달인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작은 돈을 가지고 해봐도 뭐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그 유명 유튜버가 얘기한 거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성비 이런 걸 따지는데 이제 그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성과 뭐 이런 거에서 이제는 세상이 시간 대비 성과 이런 거로 이 잣대 가치 평가 잣대가 변하는 세계로 와야 되지 않겠냐. 이 시성비의 세계가 또한 스루폿 세계라는 것을 저는 스루폿 편집증 환자로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과거를 배우되 과거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현재에서 미래를 변경하자. 타임 크로싱 스릴러. 자, 이게 이 유튜버, 영화 유튜버의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소개한 것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데 핵심은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는 확신을 얻는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타임 크로싱 스릴러, 타임 크로싱 이런 용어가 저는 너무 생소하지만은 저는 원인 결과 아니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그 이펙트 코즈 이펙트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들 과거로 돌아가 미래에 돌아가 바꾸면 미래가 변한다는 설명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 미래를 바꾸면, 즉 미래의 계획을 바꾸면 현재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타임 이런 머신 이런 것들은 좀 공상과학적인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려는지 우주 그 물리학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 미래 계획을 변경하면 과거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다.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믿는다. 오늘 현재를 정당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 과거를 후회한들 뭐 있겠어요. 저도 그 지난 과거가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과거를 보는 시각을 내가 달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현재에서 어떤 그 역사관이라 그러면은 역사관을 내가 바꾸면서 미래 계획을 또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도 바뀌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간 일제 식민지, 과연 그게 식민지였는지, 이 합방이죠, 합방인데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라는 것은 대부분 자원 갈취를 해가고 일본 물건을 팔아먹고 하는 거지만은 한국 식민이라는 그런 면도 있었지 않았느냐. 국가 기관 산업 하는데 일본 애들도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이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네 나라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관 그런 그 지난 역사를 지울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관 이런 거기 때문에 미래를 건전하게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은 과거도 저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새롭게 해석한다는 게 자체가 과거가 변한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제 자신도 얘기하면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된 가계부채 많이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히스토리컬하게 2014년 그때 가계부채가 GDP의 80%인데 현재 2020년 말에 결국 100%다. 이게 나중에 금리가 오르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경제가 몰락할 거다. 부동산 저는 그래서 솔직히 부동산 몰락이 한번 와야 된다. 된소리를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정부하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금리 올리는 거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언급했다고. 그만큼 상황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부채 비율 105%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가 세계 3위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스위스와 호주인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아닌 모양이죠. 100%가 아닌 모양이지.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에 관한 한 의도적인 오답을 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 뉴노멀로 불리는 저성장 지도자가 굳어졌던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즘 제가 뉴노멀 저성장 기조 요거 제가 만든 용어인 줄 알았는데 저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 용어를 제가 쓴 것 같군요. 네. 제가 만들었겠어요? 어디서 봤으니까 한국의 현재 저성장 기조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뉴노멀이다 하는데 또 한번 금융위기 때도 이런 용어가 있었네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얘기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큰 걸림돌로 현재 작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 패대기녀 이다현 천하장사 날려버린 피지컬 박민지 장사 해가지고 언뜻 그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무슨 저기 이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떡대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이제 이게 뭐 드라마 촬영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질 경기였더군요. 2023년 강릉 단호 장사 씨름대회 무궁화급인데 여기 보면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자 우리 한수원이 잘 돼야죠. 그러니까 요거 지원을 잘한 것 같아요. 영동군 그 대표로 나왔어요. 영동 포도가 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두 판 경기를 봤는데 모두 아주 이
허벅지 내지는 그 하체가 튼튼해가지고 뭐 다른 선수도 다 튼튼합니다만은 안 넘어가고 밀어치기로 두 판 다 이기는 장면입니다. 큰 기술 뭐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방어를 잘하면서 상대가 힘쓸 때 팍 밀어가지고 쫙 그 저기 넘기는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해설할 수 있냐면 제가 왕년에 또 그 유도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층군 박사는 푸틴, 김정은의 비정상회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뭐 많이들 보도가 돼가지고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지난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간 김정은이가 평양에서부터 장갑차 열차를 타고서 꾸역꾸역꾸역꾸역 해가지고 뭐 블라디보스토크도 갔고 하산역도 지나서 우스리스크도 갔고 하바롭스키도 갔고 이번에 회담한 장소는 보스토치니 우즈기지 이런 것도 이번에 통해해 가지고 알게 됐죠. 이 하바롭스키 이쪽에서는 전투기 생산 공장이 있고 제가 이 러시아에도 동쪽에 뭔가 그 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 비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목을 다시 보태면은 얘네들도 왜 그럴까 그런 거 해보면은 생존할 생각에 몰두하는 아침 이슬로 붙여보고 싶다. 왜 제가 아침 이슬이라고 했는지 요거 이런 거가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 아재 개그가 되죠. 아침 조선 북조선 조선 이슬 러시아를 이슬 로자로 씁니다. 그러면 아침 이슬이 되겠어요. 얘네들 아침 이슬로 만나가지고 해가 쨍쨍하게 찌면은 아침 이슬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아침 이슬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참 있구나. 그거 참 좋아했는데 7080 운동권 노래라고 해서 그 금지된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만은 뭐 쫙 그 뭐 관련 뉴스 미국의 그 전문가들 얘기 뭐 쫙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화면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번 의문을 던지는 질문들은 그거예요. 북한의 재래식 포탄 몇 발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및 잠수함 기술이 어떤 비율 혹은 기준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일까? 더욱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제 잠수함은 안정성과 전투 성능에서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일까? 북한은 수백만 발 이상의 포탄을 단기간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 클레밍궁에서는 어떠한 그 협약에 서명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이충근 박사 표현으로는 김정은이라는 어린애가 그 고급 장난감 비싸가지고 자기네들은 못 사는 전투기, 잠수함 뭐 이런 거 구경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줍지 않게 방탄조끼하고 방한 뭐 선물 받아서 온 어린애가 과서 이 구경하고 온 그런 정도 수준으로 폄하를 하더라고요. 또 오픈레인지 맨 제가 요거를 왜 했냐? 이게 그 아까 그 침략 그다음에 이제 뭐 생존 이런 문제인데 미국이 워낙 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될 때까지가 무기가 꼭 필요했었었고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은 무법지대다 이런 데인데 그때도 뭐 보안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목축 사업 때문에 소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목축업자를 목축업자라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무음으로 해놔야 되는데 에,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이 목축에 대한 그 이 세력 싸움이죠. 과연 누가 오르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 정주형 목축업자가 권력을 가지고서 보안관 위에 군림하면서 그걸 악으로 하고 주인공은 이제 또그 유목 그 목축업자니까 그것을 이제 그 선으로 봐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정착 목적 세력의 부당함에 그대로 피한다는 것은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게 수치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결말로 내서 결국은 이깁니다. 그렇게 돼서 자기네들도 정착을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배우 늑대와 춤을 했던 케빈 코스너가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정착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냐? 요 우측에 제가 판타지 소설 쓴 거, 이런 거하고 확대해가지고 해더라도 이게 영화가 맞아떨어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거창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목적이 생존을 위해서는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좀 느끼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